(2025년 10월 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27일째를 맞이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에선 전후 가자 지구의 통치 방법과 또 서한지구 합병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논란들을 일으키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 29일이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백악관에서 만났어요. 만났고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 20개 항목에 서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평화 구상안 20개 항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개 다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상 우리도 빨리 끝내고 또 고향에 가야 되니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첫째로는 인질 석방인데요.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인질을 72시간 안에 풀어주고 사망자의 유해까지 반환한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정 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둘째로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정치적 배제가 포함됐습니다. 하마스는 향후 가자 행정과 정치에서 제외되고 대신 국제사회가 감독하는 임시 통치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자지구 비무장화와 국제안정화군 투입입니다. 미국과 아랍,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국적군이 가자에 들어가서 치안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후 재건 과정까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의한 서한지구 합병이나 가자지구 점령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명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 끝난 이후에 가자지구를 누가 어떻게 통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인데 그에 관한 내용도 역시 그 항목 합의문에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하마스는 가자 통치에서 완전히 제외될 거고요. 그리고 가자 통치는 하마스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아닌 국제사회가 감독하는 임시행정기구가 맡게 됩니다. 흔히 평화위원회 혹은 이제 국제감독위원회라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평화위원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맡고, 그리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 핵심 역할을 맡아서 이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그걸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밝힌 구상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등장하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토니 블레어 이 전 영국 총리가 사실상 이번 평화협정 시나리오의 설계자이기 때문인데요. 영국 일간 더 타임즈에 따르면 사실 이 가자 평화 계획안은 토니 블레어가 몇 달간에 걸쳐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올해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서 트럼프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걸 다 짰군요. 자,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일단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동의를 했지만 하마스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에 하마스에게 3, 4일간의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그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옥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거부한다, 이 말 외에는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아랍과 무슬림 주요국들도 모두 이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마스가 사실상 지금 고립된 상황에 놓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하마스가 이 계획을 거부할 경우 이제 지역적 지지도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아랍과 무슬림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구상안에 대해서 일제히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터키, 이집트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까지 이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가자 평화 계획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또한 이번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반응은 그렇다 치고 유럽연합 같은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이런 분위기이면서
이스라엘을 잔뜩 비난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그랬던 주요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트럼프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계획이 이스라엘과 가자 사회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 틀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하마스가 해당 조건들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사면초가 되고 완전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평화 구상안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강했었는데 또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하마스를 압박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을 이제 하마스의 국제적 고립으로 단번에 뒤집은 그런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 9월 9일 날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했어요. 물론 이제 하마스가 모여 있는 그 건물을 향해서 공격을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카타르에게 사과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쉽게 사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과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시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이번 카타르 공습에 대한 사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속에서 나온 전략적 외교 제스처였을 텐데요. 특히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에서 카타르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했던 이 사과는 카타르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자 평화 구상은 인질 석방과 하마스 무장 해제, 그리고 가자 재건과 같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가가 카타르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번 가자 평화 구상안의 최대 수혜자는 카타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과 무장 해제를 위해서 카타르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자 재건 자금의 핵심 공급국 또한 카타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필수 파트너로 두면서 카타르의 외교적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를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보도도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아랍 국가들과 또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 IDF는 가자지구에서 열심히 또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IDF는 가자시 중심부로 꾸준히 진격하면서 계속해서 하마스의 군사 거점과 지하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만 해도 140여 개 군사 목표를 공습했습니다. 또한 하마스 전투원들이 폭발물 매설을 시도를 했지만 이스라엘 공군의 정밀 타격으로 해당 테러리스트들은 제거가 됐는데요. 이스라엘 군이 제거한 테러리스트 중 이제 10월 7일 학살 때 이스라엘 청년 16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인질 4명을 잡아갔던 하마스 사령관도 있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란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 2015년이죠.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유엔 안보리 이사회 국가 5개 나라 그리고 독일과 이란이 이 핵 협정을 맺었어요. JCPOA. 그런데 그 시효가 금년 10월 18일이 만료가 된다 그래요. 이 만료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잠깐만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만료 10월 18일이긴 하지만 좀 더 연장합시다. 6개월만 더 연장합시다. 이러고 나왔다 그래요.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이 만료 시한을 연장하자고 나서는 겁니까? 일단 지난 8월 28일에 프랑스와 독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란을 대상으로 해서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을 했었는데요. 이 스냅백 자동 발동이 되기까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예기간이 바로 지난 26일 금요일 저녁까지였고 이날부터 이란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이 되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전에 스냅백 제재를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꺼낸 카드가 바로 JCPOA, 즉 핵합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그 새로운 결의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이란이 IAEA 사찰 복원이나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문제 같은 이 준수 사항들을 협상할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어느 상임 이사국이라도 반대를 한국이라도 하면 바로 부결이 되기 때문에 이 결의안 자체를 가결시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9월 26일 날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 연장 결의안을 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이 결의안이 가결이 되려면 9개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4개만 얻어서 부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찬성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알제리, 파키스탄이었고요. 반대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를 서방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기권은 단 2개국 뿐이었는데 그중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결국 결의안은 통과되지는 못했고요. 예상대로 스냅백 제재는 9월 26일부로 발동이 되어서 이란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가 다시 복원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 JCPOA의 핵협정 연장 기한이 연장되기를 바랬을 텐데 이것이 이제 부결되면서 이란은 지금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실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유엔의 그 대이란 제재가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완전히 복원이 돼서 그 영향으로 이란 경제가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란의 자국 화폐 리알은 사상 최저치로 지금 급락한 상태입니다. 이란은 이미 좀 내부적으로 뭐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 위기, 사회적 불만 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국제 제재까지 다시 복원이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경제적과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그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이 더 심해질 것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알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생계 불안도 가속화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국제적 압박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지금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이 지금 이 연장이 부결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연합도 지금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제재를 유럽연합이 한다는 겁니까? 이란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2015년 그 핵합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강력한 제재를 가동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5가지입니다. 첫째는 무기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둘째로 핵 관련 기술과 물자의 이전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제한하고 넷째로 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째로 특정 인물들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에 이어서 EU의 자체 제재까지 이렇게 재가동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이 두 제재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란에 훨씬 더 강한 압박이 가해지게 된 셈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란은 여러 가지로 심기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란은 반발을 했고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핵 개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의지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